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센터장 김경호입니다. 오늘은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IRP를 가입하신 분들은 손해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고,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IRP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게 제 주변인들이 은행을 갔다 오면 그렇게 IRP를 가입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입을 하고 온 친구들한테 너 정확하게 알고 가입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16.5%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뭐 더 들은 거 없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을 해주니 해약을 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금융상품은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가입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RP에 가입하실 때 16.5%의 세액 공제 때문에 가입을 보통 하시는데,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을 보셔도 대부분 700만원 한도 또는 9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16.5%만 강조하지 정작 중요한 부분은 알려주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세 가지만 꼭 찝어보자면, 첫 번째로 세액공제 자체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IRP에 가입을 했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년에 한 번 세금 혜택은 받지만 중도 해약 시 또는 연금을 받으실 때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고 연금으로 쓰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시면서 가입을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요. 연금 수령 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1, 20년 받다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IRP의 최소 수익률이 16.5%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연간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최소 수익률이 16.5%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는데요. IRP에 넣어둔 돈은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년 뒤에 받으면 연환산 수익률로 따져도 1%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연금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뜨끔할 것 같은데 제발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IRP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꼭 집어봤는데요. 혹시 IRP 영상을 많이 찾아보셨다거나 상담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IRP가 정확히 무엇이며 세금 혜택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핵심을 팩트체크로 찔러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선 IRP가 어떻게 만들어진 상품인지부터 보자면, 과거 1998년 IMF가 터졌을 때 10년, 20년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당연히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근속을 했는데 1원 한 푼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이 퇴직연금 제도에는 DC형, DB형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IRP가 포함되어 있으며, 굳이 IRP의 역사를 따져보자면 IRP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RP를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또는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정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으로서의 IRP와 개인연금으로서의 IRP, 두 번째로 IRP로 세액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대상 알아보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별 5개짜리로 중도 해약할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면 과연 정말로 세금 혜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IRP의 용도입니다. IRP는 신기하게도 퇴직연금 용도와 개인연금 용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용도의 IRP는 퇴직금 통장, 퇴직금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었지만 이제는 IRP라고 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혹시라도 이 계좌에서 돈을 빼려면 해약을 해야 하는데 해약 시에 퇴직소득세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게 개인연금 용도의 IRP인데요. 개인 용도의 IRP는 증권사나 은행 또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금 혜택은 어딜 가나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어디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투자 상품의 차이가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한 IRP에는 연금 수령을 할 때 종신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종신 수령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IRP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IRP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된 이미지가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16.5%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IRP 계좌에다가 입금되는 돈은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아서 연말 정산할 때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해 한도를 700에서 900만 원으로 왜 증가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IRP 계좌에 넣어놓은 돈은 연금으로 써야 합니다. 연금으로 안 쓰면 중도 인출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 하는데, 해약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IRP 계좌는 노후까지 끌고 가야 하니까 완전히 묶이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액 공제 받겠다고 연간 700만 원을 IRP 계좌에 묶어두는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이 한도를 900만 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75만 원인데요. 당연히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당연히 공제율을 상향시켰어야 했는데 한도 금액을 올려버려서 이게 무슨 정책인지 한참을 생각했었습니다. 여하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총 급여액으로는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13.2%로 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가 아니라 13.2%를 공제받는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내가 공제받는 건 13.2%인데 만에 하나 이 IRP를 연금까지 끌고 가지 않고 중도 해약을 해버리게 된다면 16.5%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작년에 증권사인가 어디에 전화를 해봐서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게 정말 창조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창조 경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가입을 하실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꼭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IRP가 세액 공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돌려받을 세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거나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회초년생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걸 다시 말하자면 1년 동안 낼 세금도 얼마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이버 연봉 계산기로 3천만 원을 검색해보면 한 달에 소득세가 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연말정산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납입한 이 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것인지 뱉어낼 것인지를 정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1년 동안 납입한 소득세가 36만 원 정도라고 하고 당연히 내가 납입한 총 세금이 36만 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대치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교통비 이런 것들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IRP를 굳이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 세금으로 36만 원을 냈는데 2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다가 IRP에다가 매달 20만 원씩 넣었으면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이니까 39만 6천 원을 공제받아야 하죠. 내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36만 원에서 이미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6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16만 원만 추가적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본인이 지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IRP를 가입했다가 중도 해약했을 경우와 연금 수령을 했을 때 과연 정말로 IRP가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인지 팩트 체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도 해약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들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IRP 계좌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라고 해서 16.5%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도 15.4%인데 IRP는 기타소득세라고 해서 16.5%가 빠져나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연금 수령을 하실 때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대부분 65세 정도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연금소득세로 5.5%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하실 때 개인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최소 6%에서 최대 4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다만 1200만 원 중에서 비과세로 되어 있는 개인연금은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IRP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IRP는 세금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꼼꼼히 고려해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찬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